러시아의 안방이자 이란과의 비밀 혈맹로인 카스피해의 푸른 바다가 거대한 화염과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1500km라는 상상하기 힘든 거리를 날아온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들이 러시아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카스피 소함대의 심장부를 도려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 몇 척이 부서진 사건이 아닙니다. 푸틴과 하메네이가 공들여 쌓아온 3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공급망이 통째로 마비되었음을 의미하는 지정학적 대재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철저한 보안 속에 감춰졌던 카스피해 무기 통로의 실체와 이란 화물선 로나호의 의문스러운 침몰, 그리고 푸틴의 전쟁 연료를 책임지던 루크오일 플랫폼 대폭발의 전말을 끝까지 추적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카스피해의 불길이 푸틴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실체를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드라마의 서막은 2024년 11월 6일 다게스탄의 카스피스크 해군 기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자살 드론들이 러시아 카스피 소함대의 본거지를 기습했습니다. 당시 항구에는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쏘아대며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학살하던 게파르드급과 부야넴급 정예 미사일함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보국은 1500km 밖에서 드론이 날아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의 최신형 미사일함들이 항구 안에서 무방비로 피격당하며 카스피해의 제공권과 제해권은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500km라는 거리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다게스탄까지의 직선거리를 훨씬 상회하는 거리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이제 러시아 전역을 타격 범위에 넣었음을 전 세계에 알린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러시아 군부는 그동안 카스피해를 자신의 내이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성역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일함은 처참한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드론들은 칠흑같은 어둠을 뚫고 낮게 날아 레이더망을 교란하며 러시아 해군의 정예 함선들을 차례로 타격했습니다. 항구 주변에 배치된 방공 시스템들은 작동조차 하지 못했고 병사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벼락에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파괴가 아니라 러시아 군사 보안 체계의 전면적인 붕괴를 의미합니다. 가장 깊숙한 안방이 털렸다는 사실에 크렘린궁은 큰 충격에 빠졌으며 하바롭스크 철도 폭파와 더불어 러시아 병참의 양대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후 2025년 말과 2026년 1월 우크라이나의 타격은 더욱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변했습니다. 2026년 1월 11일 루크오일이 운영하는 팔라노프스키와 코르차긴 그리고 발레리 그라이페르라는 이름의 거대 시추 플랫폼 3곳이 동시에 피격되었습니다. 이 시추 시설들은 단순히 석유를 캐는 곳이 아닙니다. 이란에서 건너오는 무기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러시아 군부의 핵심 연료를 보급하는 거대한 병참 기지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의 드론들은 플랫폼의 엔진실과 통제실을 정확히 타격하여 가동을 완전히 중단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자부심이던 카스피해의 에너지 인프라가 며칠 만에 고철 덩어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필라노프스키 유전은 러시아 카스피해 유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하루 수십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여 러시아 전쟁 자금의 핵심 줄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플랫폼들의 파괴는 러시아 국방 예산의 직접적인 증발을 의미합니다. 폭발 당시 플랫폼의 터빈 환기 시스템이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전력 모듈이 완파되면서 시추 작업은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상 플랫폼의 복구는 일반적인 공장 수리와 차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방의 부품과 기술이 절실하지만 제재로 인해 수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러시아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를 바다 위에 띄워놓고 구경만 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에너지 산업의 심장을 멈추게 한 치명적인 일격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6년 1월 14일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화물선 로나호가 투르크메니스탄 인근 해역에서 의문이 존한 신호를 보내다 침몰했습니다. 로나호는 지난 1년간 러시아와 이란 사이를 20회 이상 왕복하며 수만 발의 샤헤드 드론과 탄도 미사일을 실어 나르던 핵심 무기 운반선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라고 발표되었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수중 드론이나 원격 사보타주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30억 달러 규모 미사일 공급망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순간 푸틴의 화력 공세도 급격히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로나호는 평소 AIS 신호를 끄고 유령처럼 어둠 속에서 운항하며 국제사회의 제재를 비웃어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추적 끝에 결국 차가운 카스피의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이 배에 실려있던 수백 발의 파테 110미사일과 졸파가르 미사일은 이제 그 우크라이나의 도시가 아닌 물고기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군수 공장에서 만들어져 시베리아의 전선으로 향하려던 살인 무기들이 한순간에 수장된 것입니다. 이는 이란 하메네이 정권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군사적 손실을 입혔으며
러시아와의 검은 거래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음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카스피해는 지리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내입니다. 이것이 러시아에게는 거대한 함정이 되었습니다. 흑해나 발트해에서 방공 시스템이나 함선을 끌어오고 싶어도 터키의 해협 통제와 지리적 한계 때문에 자산 재배치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공군력과 방공망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선에 집중되어 있어 카스피해라는 거대한 쥐뜰을 지킬 여력이 없습니다. 푸틴은 이제 안방을 비워두고 싸우거나 전선의 방어력을 약화시켜 후방을 지켜야 하는 절망적인 선택지에 놓였습니다. 카스피 소함대는 본래 초계와 타격 임무를 위해 설계되었으나 때로 물려오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을 막아낼 방공 능력은 전무한 수준입니다. 러시아의 S-400 시스템조차 모스크바와 크렘린궁을 지키기 위해 후방으로 빠져나간 사이 카스피해는 무방비 상태의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사방이 막힌 카스피해에서 러시아 해군은 독 안에 든 쥐 신세입니다. 퇴로가 없는 바다 위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사냥꾼들은 마음껏 먹잇감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해군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 또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루크오일의 플랫폼들이 멈추면서 러시아의 석유 생산과 수출 실적은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화석 연료 수출에 매달리던 푸틴에게 에너지 인프라의 파괴는 곧 전쟁 재원의 고가를 의미합니다. 이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 카스피해라는 어두운 통로로 무기를 팔아 현금을 챙기던 하메네이 정권은 이제 가장 확실한 수익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독재자들의 검은 거래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기술 앞에서 낱낱이 파헤쳐지고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항들이 공격받고 시추 시설들이 마비되면서 루블러의 가치는 다시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만 수조 원을 쏟아붓는 러시아에게 카스피해 에너지 생산의 중단은 산소호흡기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해상유전의 화재는 환경재앙으로까지 이어져 주변국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무기 거래 대금으로 지불해야 할 5일 달러가 마르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의 결탁 관계에도 미묘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돈이 끊긴 동맹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역사의 진리가 다시금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러시아 내부의 보안 체계는 사실상 마비 상태입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 포로 9명을 비열하게 처형했던 러시아 155여단의 세르게이 스코블로프가 생포되어 자백한 내용은 러시아군의 도덕적 타락과 군기문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후방인 카스피해가 뚫리는 사이 전방의 병사들은 전범 행위를 저지르며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의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징조입니다. 푸틴의 지휘체계는 이제 전선과 후방 모두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스코블로프의 자백에 따르면 지휘관들은 이성을 잃고 무조건적인 살해 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병사들은 공포와 관기에 휩싸여 국제법을 짓밟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는 제국은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카스피 소함대의 실패는 군부 내에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내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안국은 해군 지휘부를 의심하고 해군은 방공군을 원망하는 아수라장 속에서 우크라이나는 여유롭게 다음 목표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져가는 러시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러시아와 이란의 혈맹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카스피해의 무기 통로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며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카스피해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이란의 무기가 전선에 닿기도 전에 바다 위에서 불타버릴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카스피 소함대의 위용은 이제 과거의 영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카스피의 주변국인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역시 러시아의 무력함을 목격하며 서서히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의 권위는 이제 자신의 앞마당인 카스피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켜줄 방패가 아니라 함께 침몰하는 타이타니코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방이나 중국으로 눈을 돌리며 러시아와의 거리 두기를 시작했습니다. 푸틴이 공들여온 유라시아 전략이 카스피해의 불꽃과 함께 재가되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의 흐름은 누가 더 멀리 그리고 더 정확하게 적의 심장을 찌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500km라는 물리적 거리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심리적 방어선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카스피해의 불길은 단순히 플랫폼과 배를 태운 것이 아니라 푸틴과 하메네이의 뒤틀린 야욕을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 공급한 샤헤드 드론 136 모델과 각종 미사일들은 이제 러시아의 영토가 아닌 깊은 바닷속에서 부식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마지막 보루였던 자원 부국 이란과의 밀착은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새로운 공격 목표를 제공하는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이란산 무기를 싣고 오던 배들은 이제 카스피해를 건너는 것이 죽음의 항해임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승선을 거부하고 선주들은 막대한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운항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공급망이 끊긴 러시아의 포병 부대들은 이제 하루에 쏠 수 있는 포탄의 수를 제한하며 처절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작전이 거둔 진정한 승리입니다. 더 깊게 분석해보면 카스피해를 둘러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불안감도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자 이들은 독자적인 안보 협력 체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남방 전략이 뿌리째 뽑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라는 늪에 빠져 자신의 전통적인 세력권인 카스피해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군주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입니다. 하메네이 역시 내부적인 반정부 시위와 경제난 속에서 유일한 탈출구였던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가 막히면서 정권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이제 자신들의 무기가 러시아를 구하기는커녕 이란의 경제적 기반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에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두 독재자의 검은 손길이 맞닿았던 카스피해는 이제 그들의 무덤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밀한 드론 전쟁의 서막이 카스피해에서 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온 작은 날개들이 거대한 독재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끊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낡은 군사 교리가 첨단 기술 앞에 무너지는 거대한 전환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무기의 양보다 정보의 질과 타격의 정밀함이 승패를 가르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K팩트는 진실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러시아 내부 보안국 FSB의 분열과 푸틴을 향한 내부 암살 시도에 대한 기밀 정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K팩트는 이 긴박한 지정학적 격변의 순간을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하겠습니다. 카스피해의 다음 타격 목표는 어디가 될지, 그리고 무너진 무기 통로가 전쟁의 결말을 어떻게 바꿀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카스피해는 이제 러시아에게 축복의 바다가 아닌 저주의 늪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